아니, 우리가 굳이 후진국인 한국에까지 가야 해. 중국과 일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지금 K-팝부터 시작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도 보고 와야죠.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시장 전체의 트렌드를 한국이 이끌어가게 될걸요? 덴마크의 한 글로벌 회사에서 들려오는 팀장과 매니저의 대화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 마샤라고 합니다. 저는 덴마크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의 아시아 지역 마켓 확장을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아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인 중국과 일본만 가면 되지 후진국인 한국에까지 굳이 가야 하냐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현재 K-팝부터 시작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당연히 한국도 다녀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시장 전체의 트렌드를 한국이 이끌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저를 믿지 못하시는 눈치셨는데요. 다행히 다른 팀원들이 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해 주어 이번 출장에 한국도 같이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만약 한국에 갔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마샤 매니저가 책임지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자신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갔는데 정말 별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전조사와 준비들을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의 베이징이었습니다. 대륙의 수도인 만큼 정말 크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요. 저녁에 도착한 저희는 가이드와 함께 바로 숙소로 향했고 베이징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일정을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뿌연 연기가 가득한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안개가 이렇게 진하게 낀 건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가이드님께서 이것은 안개가 아닌 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와 몽골 고원의 건조하고 황무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역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토양이 마르며 약해지게 되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 미세한 모래와 먼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면서 대기 중으로 퍼뜨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비닐봉지를 쓰고 다녔는데요. 저희도 가이드님께서 준비해주신 마스크를 쓰고 시장 조사를 다닐 수 있었답니다. 중국에서의 마켓들을 돌아보며 규모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식당의 위생적인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는 식당들마다 그릇과 수저들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매번 바꿔달라고 하였지만 종업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또다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 시장 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제가 직접 열심히 닦아서 사용하였답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기름지면서 자극적이고 짠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아 많이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요. 길거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당이나 상점 안에서도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싸우는 일들을 많이 보았답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마구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는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그저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일을 경험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장실 안에서이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가끔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요. 저는 그냥 그들이 청소를 잘하지 않아서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화장실 바닥에 그냥 소변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을 치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황당해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다녔던 화장실에서 났던 냄새들이 다 저 냄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그 화장실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였었는데요. 그 후 다른 휴게소들에서도 몇 번이나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도 너무 꺼려져서
점점 기피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카드 결제만 되고 현금은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현금은 되고 카드가 안 되는 곳들은 꽤 있는데 현금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하였습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중국에는 위조 지폐가 많아 전자결제가 활성화되면서부터 현금을 받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가짜 상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지폐까지 가짜가 많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많이 불편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터넷 문제였는데요. 속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와 구글이 있었는데요. 여유 시간에 휴식이나 자료 조사를 위해 유튜브와 구글을 자주 이용하는데 VPN을 사용하여 접속 지역을 변경하여도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정보의 통제를 위해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특정 외국 웹사이트 및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와 구글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일본 도쿄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첫 인상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었는데요. 사람들도 상당히 매너 있고 친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에 저희는 기대를 하며 일본을 둘러보았는데요. 하지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일본에서도 좋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는데요. 도시에서는 괜찮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덴마크 본사로 급하게 자료들을 보낼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신호가 약한 곳에서 자료를 보냈는데요. 아니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아닌가요? 급한 자료라 빨리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회사에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매너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응대해 주었지만 외부인에게 호의적이거나 친밀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음식이나 위생은 그런 때로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바로 담배였습니다. 큰 식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은 식당들 안에서는 그냥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작은 공간이라 주위에 피해가 더 가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맛있는 식당이라는 소개를 받아 도쿄 골목길에 있는 스시집을 방문하였는데요. 크지 않은 식당이었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도 식당 안의 담배 연기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그냥 다른 장소로 옮겨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덴마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카드 사용이 안 되고 현금만 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요. 중국과는 반대로 매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동전으로 인해 새로운 지갑을 하나 마련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반반 섞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덴마크 사람들에게 일본은 정말 맞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작고 좁은 건물과 시설들이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여성의 평균 신장인 167cm인데요.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약 183cm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랍니다. 그런 저에게 아기자기하게 작은 일본의 시설들은 너무나도 불편하였는데요. 작은 화장실과 변기로 인해 화장실 사용 후 뒤처리가 너무 힘들었었고 또한 샤워 시설이 작아 샤워를 하면서 팔꿈치를 계속 벽에 부딪히다 보니 팔꿈치에는 멍이 들었답니다. 게다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문에 머리를 박은 일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이었을까요? 큰 실망감을 가지고 일본을 떠나 마지막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였는데요. 솔직히 중국과 일본에 대해 이미 많은 실망을 한 저희로서는 한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별다른 기대 없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비행기가 착륙 후 우리가 내리기도 전부터 와이파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국 절차와 보안 검사가 매우 신속하면서도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솔직히 중국과 일본 모두 입국 절차에 뭐가 그리 오래 걸리는지 한참의 시간을 낭비했었거든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AI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하였었거든요.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가이드분과 함께 바로 숙소로 향하였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한국은 아주 평온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중국과 같은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이 급하게 가고 싶어졌는데요. 중국 휴게소의 화장실이 자꾸 떠올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는 것이 힘들어 가이드분께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휴게소에 들르기로 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였지만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 겉모습부터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금 다르려나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좋은 향기와 깔끔한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무료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의 화장실들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곳도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휴게소의 화장실이 마치 호텔의 화장실처럼 너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심지어 사용료도 없는 무료라니요. 화장실의 칸칸의 문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있고 세면대에는 손만 가져다 대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후에는 핸드드라이기로 간편하게 손을 말릴 수 있어 아주 좋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비데가 있는 화장실 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휴게소의 무료 화장실에까지 비데가 있는 건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면서 기대감도 더해갔습니다.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하며 여러 곳의 한국 식당들을 방문하였는데요. 어쩌면 단 한 곳도 저희를 실망시킨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식당들이 깔끔하였고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삼겹살이었는데요. 숯불과 함께 나온 불판 위에 바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친절한 직원분께서 직접 구워주시고 잘라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덴마크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삼겹살을 베이컨과 같은 육가공 제품으로나 사용하지 구이로는 거의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하몽이나 햄을 만들기 위해 지방이 적은 뒷다리살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돼지 뒷다리살을 선호하지 않아 더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삼겹살 문화가 꼭 유럽에 전파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저희는 삼겹살만 주문하였는데 여러 가지 채소들과 함께 달걀로 만든 찜이나 다양한 소스 등의 추가적인 음식들이 푸짐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찬이 부족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메인 메뉴 이외의 작은 반찬들도 하나씩 주문하여 돈을 지불하여야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깻잎이라는 채소의 쌈장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요. 깻잎의 독특한 향이 아주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채소를 유럽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든 카드든 저희가 편한 대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편리하고 좋았는데요. 중국에서는 현금 결제가 안 되고 일본에서는 또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 상당히 불편하였었거든요. 또 일정 중에 하루는 한국의 문화와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홍대 거리를 방문하였는데요. 여러 장소들을 둘러본 후 저녁 식사를 늦게 마치게 되어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점들이 네온사인을 밝히며 영업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녀도 괜찮은 건지 가이드분께 물어보았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국은 치안이 좋아 아주 늦은 시간까지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곳곳에 설치된 많은 CCTV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CCTV로 인해 범죄의 예방 효과와 더불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의 모든 거리와 건물에 CCTV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비상벨 버튼 같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더니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르는 안전 비상벨로 경찰서로 바로 호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에서도 최상위권의 치안을 자랑하는 덴마크이지만 저녁 6시가 지나면 보통의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 늦은 밤에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방문하였던 중국과 일본에서도 밤 늦은 시간에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하셨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떡볶이와 어묵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조금 매운 듯한 떡볶이였지만
달콤한 맛이 함께 있어 자꾸만 먹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매워지면 어묵을 먹어 진정시키고 다시 떡볶이를 먹게 되는 정말이지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금도 그 맛이 너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저희는 이번 아시아 출장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장일치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지지하였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마샤 매니저 아니었으면 이렇게 훌륭한 한국 시장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의 도시들도 가보고 싶네요. 저에게 아주 훌륭한 선물과 경험을 안겨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계시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팀 매니저인 마샤 씨의 아시아 지역 출장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역시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좋죠.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한 번 소식 전해주시고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도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유하시고 싶은 감동 사연을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좋은 사연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